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6월 26일, 비 오는 월요일,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오는 내용들 어떤 게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뉴욕 증시는 글로벌 긴축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경기 침체 위험이 재부각된 가운데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면요. 일단 미국 연준을 비롯한 각국의 중앙은행들의 긴축 행보가 지금 계속해서 어느 정도의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 시장에서는 원래라면은 금리 인상이 이제 곧 끝이 보이고 마무리를 지을 것이다. 그리고 연내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이었잖아요. 하지만 제롬 파월 의장이 최근에 예, 의회에서 발언을 했던 것도 그렇고 FOMC 이후에 발언을 했던 것들까지 이제 떠오르면서 아직까지는 갈 길이 남았구나. 자, 그러다 보니까 기대 심리 때문에 올라갔던 부분이 그게 꺾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조정으로 연결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가운데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경제 지표가 나름 부진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미국 기준으로 원래 50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좋다 나쁘다가 결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의 제조업 PMI는 46.3을 기록을 하면서 최근 6개월 내 최저치를 찍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특히 6월달 서비스업 PMI 같은 경우에는 54.1을 기록해 전월 54.9를 하회하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제조업에 이어서 지금 미국의 경기를 받쳐주고 있는 서비스업까지도 조금씩이나마 빠지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파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점진적인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이런 경기 침체가 오히려 금리 인상의 부분에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에 나오는 이 정도의 내용을 마냥 나쁘게 생각할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이게 확실하게 꺾여버리기 전에 금리 인하가 우선적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약간 아쉽긴 하더라도 뭐 그렇게까지 지금 특별히 걱정할 수준의 지표는 아니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금리 인상이 빠르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가운데 서비스업까지 확 꺾이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이거 조금 증시에도 좀 큰 파동이 오겠다 싶었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자, 한편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외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경기 침체와 관련 노동시장의 회복세 인플레이션을 고려할 때 그 가능성은 낮아졌다라고 언급한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국제유가는 WTI 기준 69.16달러 마이너스 0.5% 하락 마감하였고 채권은 상승에 달러는 강세에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자, 이외에 어떤 부분들이 주말 동안 있었는지 요걸 좀 보도록 하자면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전쟁 중이죠. 그런데 이 러시아의 군사 세력 중에 바그너 그룹이라고 굉장히 핵심 역할을 한 민간 용병 그룹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반란을 일으켰었다라고 해요. 일단 상황은 일단락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불안 심리는 계속해서 올라온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혹시나 안 좋은 방향으로 다시금 튀어오르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이건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근데 이 불안한 심리 이런 걸 지나고 나면은 아무래도 전쟁 끝났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제 호재성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 이 내용의 끝이 증시의 단기 파동으로 끝나고 향후에 재건 관련된 이슈들 때문에 투자가 많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로 인해서
국제사회에 어느 정도 경기적인 활력을 일으켜주지 않을까. 일단 러시아 쪽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AI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신규 고객의 숫자가 급등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부에 서버가 있는 그런 AI가 아니라 자사에 맞는 이 AI를 따로 배정을 받아갖고 이를 이용하고 싶어 하는 이런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도 결국에 다 투자랑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AI 쪽은 상당히 긍정적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면은 반도체의 사용량은 증가를 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가 저점이고 이제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전망 굉장히 많이 들려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이제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위치가 투자의 적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돈을 굉장히 많이 쓸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장비의 대장 회사인 절대을이라고 불리는 ASMR이 지금 1분기 순이익 181% 증가하는 모습이 보여줬다라고 합니다. 미리미리 삼성이든 뭐 TSMC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만 유지가 되더라도 반도체 소부장까지도 여러분들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이 전력 구매 요금보다 싸졌다라고 얘기하면서 한전 적자 탈출의 시작이 나오는 것이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이게 굉장히 긍정적이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큰 것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름이잖아요. 올해 비가 많이 오면은 상대적으로 덜 더울 것이기 때문에 이 전기 요거 괜찮을 거거든요. 근데 비 많이 안 오잖아요. 그럼 지금 한국의 해수 온도 보면은 이전보다 한 3, 4도 올라갔다라고 해요. 그러면 동남아나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5월, 6월에 40도까지 올라갔던 이게 보여줬기 때문에 한국 역시도 요거는 심상치 않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전기 사용량이 증가를 할 것이고 다시금 전기 가격은 비싸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런 부분은 또 제조업의 원가율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이 내용은 지금 당장 긍정적이지만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의 핵심은 요거 비 어떻게 오는지 강수량에 집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한번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지금 고령화 얘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뭐 바이오테크주 질주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계속해서 이 고령화에 대한 뭐 실버 산업이 매년 엄청나게 커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근데 알아야 되는 게 이 세대가 정말로 가지고 있는 자산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은 만큼 실버 쪽이랑은 연결이 될 수밖에 없고, 이거 잘만 올라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요. 앞으로 몇십 년 동안은 연간 뭐 수프로에서 수십 프로 이상의 성장까지도 연결될 수가 있어요. 가장 인구층이 한국에서 많은 쪽이 그쪽이니까. 그리고 한국에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성장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충분히 테스트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해외로 진출까지도 가능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 생각하면서 바이오테크 한번 보면 괜찮을 것 같죠? 그래서 이것도 연결되어 있는 테마 종목들 한번 쭉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임플란트나 이런 쪽도 여기에 연결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쌍꺼풀 수술이나 다시 쌍꺼풀 수술이라든가. 자, 그리고 지금 식품의 가격이 계속해서 최근에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졌는데 이번에는 편의점 아이스크림 가격도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유제품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판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원가 대비 판가가 올라가게 된다면 실적이 증가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 역시 식품 기업들 입장에서는 호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실적 시즌 앞두고 이제 오를 종목은 올라간다라는 얘기들 때문에 종목 장세가 굉장히 좀 양극화되는 모습이 많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중소형 건설사들이나 아니면은 지금 그 이자 부담이 원래 높았던 기업들 있죠. 여기는 그냥 피하는 걸 생각을 하면서 그 나머지에서 여러분들이 좀 갈라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자율 지금 높은 상황이 익숙해졌다라고 하더라도 이거 굉장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부담이 계속해서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은 제가 이제 공부하는 개념으로다가 이렇게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들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뉴스도 이제 제가 보는 것들 올려드리고 있는데 같이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소개란에 그 텔레그램 링크 있거든요. 그냥 클릭 한번 하시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거, 제가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지 체크하고 싶다면 이런 부분들 확인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네요. 그러면 개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오늘도 한 번 더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21선까지도 이탈하는 모습이 보여지다 보니까 이게 다시 걱정이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장 끝나고 영상을 찍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오늘 약간 안도감을 가지면서 볼 수 있는 내용도 있고 만약에 이게 내일까지 연결되면은 한 번 더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어떤 걸 가지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지 제가 지금 체크하고 있는 내용들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뉴스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자면, 자, 최근에 갑자기 두산 에너빌리티가 베트남의 화력 발전 운영 3사와 함께 암모니아 혼소를 이용한 친환경 연료 전환 MOU를 체결했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 암모니아가 갑자기 무슨 친환경이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 암모니아가 수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대륙별로 이동을 했을 때 수소 하나만 가지고 이동을 하려면 이게 아무래도 저온에서 이동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줄이기 위해서 이 암모니아를 사용하는 겁니다. 화학식이 비슷하다 보니까 이 전환율도 높고 이동 비용이나 이런 걸 생각을 했을 때 훨씬 더 메리트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자, 아무튼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베트남은 수소 쪽에 관심을 갖고 이쪽 생태계를 키우려고 한다라는 것이고 두산은 초창기부터 여기에 핵심 파트너로서 참여를 하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한국에서 수소 관련된 내용이나 베트남에서 수소 관련된 내용들 나오게 된다면 두산은 주목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겠죠? 그리고 또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이 베트남도 결국에 수소를 사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들거나 사와야 되는데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액화 플랜트 만든다라고 하는데 요거를 팔 곳이 없다, 쓸 곳이 없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걸 팔 수도 있을 것이고요. 베트남 내에서 직접 수소를 만들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전기가 필요하든가 아니면 석유나 석탄을 이용해서 이제 화학 반응을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대규모의 화학 단지가 필요한데 이거는 지금 투자하기에는 이제 경쟁자들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조금 힘들 것 같고 그럼 이제 전기 쪽으로 해서 갈 것 같은데 전기에서 가장 저렴한 전기가 뭐다? 원전이다. 거기다가 여기에 두산이 핵심 파트너로 여기서 두산이 핵심 파트너로 참여를 했다면 이 원전 쪽으로도 베트남 쪽이 이제 관심을 갖고 투자를 많이 하려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우리가 끼어들 수도 있다? 이렇게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들 자체가 두산의 미래 가치가 또 하나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연결이 되는 거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워낙 이 발전율이 높은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매우 긍정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중장기적인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하더라도 가격은 오늘 한 번 더 빠지긴 했단 말이죠. 그래서 바로 수급을 봤더니 어떤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예, 결국에 또 이렇게 하락이 나왔지만 외국인 팔고, 아니 다시 개인만 매도하고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해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결국에 또 개인만 털렸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이라면
특별하게 걱정할 필요가 없네. 물론 21선 이탈 나오게 된다면은 추가 하락의 모습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급이 내일까지 연결되고 21선 다시 회복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수급 때문에 최근에 이 상승이 나왔던 것처럼 반등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수급 지금 어떻게 평가할 수 있다? 그냥 현재는 이렇게 나왔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보시도록 하고, 만약에 내일도 이 수급이 좋은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이거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의 반등을 기대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을 1순위로 놓으시고 지금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차트를 어떻게 봐야 될지를 말씀드리도록 하자면, 일단 첫 번째, 저는 이 아래쪽으로 만약에 빠지게 된다면 바로 61선이 보여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여기서 지지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알아는 둬야 되기 때문에 이 61선이 다음 지지라인이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런 데마저 이탈하게 된다면 상단 찍고 중앙선 이탈했을 때 하단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닥까지 빠질 수 있다라는 건 어느 정도 감안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과거를 봤을 때 최근 몇 달 동안 계속 비슷한 모습이 반복이 되었었거든요. 그럼 이번엔 다르겠지라는 걸 생각하기보다는 이랬으니까 이번에도 가능성이 남아있겠구나 라는 식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수급 좋고 21선 여기 다시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게 된다면 최대한 보수적인 접근이 지금 당장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 위치에서 수급 좋아서 21선 돌파해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를 딛고 다시 한번 반등의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 평범하게 어떤 모습이 많이 보여지곤 하냐면 위에 매물대 여기 쌓여있는 데 있죠. 여기 부근까지는 보통은 올라가는 모습이 많이 보여주곤 하고요. 여기마저 돌파하면 네, 그때는 볼린저 밴드 상단 혹은 그 이상 돌파하려는 모습이 많이 보여주곤 합니다. 그러면 야, 이거 올라갔을 때 다시 한번 이 매물이 많이 쌓여 있는 2만 원 아래까지 노려볼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아직도 2만 원 이상은 매물 소화가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시간이 조금 걸리겠구나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어디다 22,000원 부근까지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23,500원이나 24,000원까지 한 번 더 올라가는 그림도 노려보는 거 괜찮을 것 같네요. 그리고 그 이상에선 지금과 같은 과정을 또 한 번 거쳐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두산에 대한 내용들 총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자면, 일단 나오는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긍정적이다. 하지만 이게 단기적인 내용이다라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편안하게 보셔도 될 것 같다. 자, 근데 두 번째, 수급을 딱 봤더니 야, 이거 가격이 빠지고 있는데 결국에 개인만 털리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1순위 외국인 매수만 꾸준하게 연결이 되더라도 현재 편안하게 볼 수 있겠다. 그러다가 지지라인 빠지게 된다면 61선이 눈앞에 보이고 여기마저 이탈하게 된다면은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는 일단 그냥 알아만 두자. 수급 좋으면 이런 모습 안 나올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21선을 돌파하게 된다면은 다시금 최근에 만들어졌던 고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것이며, 여기마저 계속해서 좋은 자리 지키기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2만 원 부근에서 다시 한번 매물 소화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을 거다. 그랬을 때 수급이 좋아서 22,000원까지 돌파하게 된다면은 자연스럽게 24,000원 부근까지 조금 더 올라가는 모습 빠른 시간 내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포인트는 이 부분에 집중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내일을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싹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 저는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며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추정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비 많이 오는데 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